잠깐, 지금 영상 끄지 마세요. 저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 드릴 거거든요. 맥킨지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전 세계 기업의 88%가 AI를 정기적으로 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국내 기업의 55.7%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요, 같은 보고서에서 이런 숫자도 나옵니다. AI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수익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 39%, 그리고 스스로를 AI를 잘 쓰는 성숙한 단계라고 평가한 기업은요, 단 1%. 절반이 넘는 기업이 AI를 쓴다고 하는데 제대로 쓰는 곳은 100개 중 1개. 이게 2025년 기업 AI의 민낯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숫자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삼성이 뭘 하고 있는지, LG가 어떻게 쓰는지, 현대차는 어디에 AI를 붙였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제대로 쓰는 기업과 그냥 쓰는 척하는 기업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회사나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전체 그림을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현재 국내 기업의 55.7%가 생성형 AI를 씁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숫자가 8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요. 투자도 엄청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4%가 올해 AI 예산을 늘렸고 79%는 내년에도 더 늘릴 거라고 답했어요. 글로벌로 보면 시장 자체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2025년 생성형 AI 시장 규모만 5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이 2035년까지 연평균 31.6%씩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도 만만치 않아요. 2025년 국내 AI 시장은 약 3조 4,385억 원 규모인데 2027년에는 4조 4,636억 원까지 커질 전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AI를 도입한 기업들 중 최근 13년 안에 도입한 곳이 64.5%예요.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갑자기 우르르 몰려든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는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AI 쓴다는 회사는 넘쳐나는데 실제로 성과를 내는 회사는 극소수인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업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국내에서 가장 큰 IT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인 위시캣이 재밌는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실제로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어디에 발주했는지 분석한 겁니다. 결과가 좀 놀라우면서도 솔직합니다. 1위는요, 챗봇, 대화형 AI. 전체의 45%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AI 도입한다고 하면 일단 챗봇부터 만드는 거죠. 고객 응대, FAQ 자동화, 사내 질문 답변 챗봇.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많이 시작합니다. 2위는 문서 데이터 자동화. 20%예요. 보고서 작성, 계약서 검토, 회의록 자동 생성, 이메일 초안 작성. 한마디로 사람이 하기 귀찮은 반복 작업을 AI한테 넘기는 겁니다. 3위는 생성형 콘텐츠 제작. 17%. 마케팅 카피, SNS 게시물, 광고 소재 초안 생성. 마케팅 부서에서 가장 빠르게 이거 되네? 를 체감하는 영역이에요. 4위는 추천 예측 AI. 9%. 구매 패턴 분석, 재고 예측, 개인화 추천. 이건 데이터가 잘 갖춰진 이커머스나 금융권에서 주로 씁니다. 여기서 공통 패턴이 보이죠? 지금 기업들이 AI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장 시간을 줄여주는 것. 전략적 의사결정보다는 반복 업무 자동화. 이게 현재 기업 AI 활용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우리 회사도 챗봇 하나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왜 성과가 없지?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 이유,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보세요. 산업별로 보면 격차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선두 그룹 IT, 미디어, 교육, 금융입니다. IT 업계는 AI 도입의 최전선이에요. AI 때문에 핵심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었다는 단계, 즉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도달한 기업의 72%가 IT 업종입니다. 교육 분야는 AI 도입 만족도가 무려 81.8%예요. 콘텐츠 생성, 개인화 학습, 강의 자료 제작 등에서 AI가 즉각적으로 품질을 높여주거든요. 미디어도 75% 만족도입니다. 금융 분야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RAG라고 불리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금융의료 분야에서 AI 성숙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2024년 24.3%에서 2025년에는 39.7%로 껑충 뛰었습니다. 두 번째, 중간 그룹 서비스, 유통, 운송이에요. 챗봇 도입, 물류 경로 최적화, 실시간 가격 최적화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물류 분야입니다. 물류 산업의 마진이 원래 겨우 2%거든요. 근데 AI로 경로 최적화, 자동 재무 보고 등을 도입하면 일부 기업은 이윤이 거의 2배로 늘 것으로 예상돼요. 마진 2%짜리 산업에서 2배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가시죠? 세 번째, 좀 독특한 그룹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생성형 AI 도입률만 보면 낮아 보여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IoT에 투자하는 비율이 25.7%로 전체 산업 평균을 압도해요. 방향이 다른 거지 뒤처진 게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포스코, 대한항공,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정부의 AI 자율 제조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제조 현장에 AI를 직접 심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AI로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뉴스에서 AI 도입한다는 말만 듣던 기업들이 실제로는 어디에 어떻게 AI를 붙이고 있는지 보시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삼성전자 자체 AI 만든 이유가 충격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1월에 자체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를 공개하고 2023년 12월부터 사내에 본격 도입했어요. 텍스트, 코드, 이미지를 만드는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됐고 이메일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번역 같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어요. 개발자 전용 AI 코딩 에이전트 코드아이도 운영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챗GPT 같은 외부 AI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들었을까요? 2023년 초에 삼성 임직원이 챗GPT에다가 사내 소스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어서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외부 AI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아예 자체 AI로 전환한 겁니다. 보안 문제가 AI 도입의 전략까지 바꾼 대표적인 사례예요. LG전자 품질 검사 시간 3주에서 2일로 LG 디스플레이가 OLED 공정에 AI를 도입한 결과가 인상적이에요. 제조 데이터 분석과 관리를 AI로 자동화했더니 품질 이상 문제 분석 및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3주에서 단 2일로 줄었습니다. 21일에서 2일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LG전자는 별도로 AI 컨택 센터를 구축해서 고객 상담, 통화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석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요. AI 보이스봇으로 무인 상담도 확대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ESG까지 AI로 관리한다. 현대차는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HYUNDAI SMARTSENSE로 운전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 이력까지 AI로 관리하고 있어요. ESG 규제 대응도 AI가 하는 거죠. 그룹 광고 대행사 이노션은 사내 GPT 기반 솔루션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자체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탄소 배출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하고 광고 전략까지 AI로 짜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시장 뉴스를 실시간으로 분석,
2024년 9월부터 P-GPT라는 사내 AI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임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건 기본이고요. 2차 전지 시장 관련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문 용어까지 정확하게 처리하는 고성능 RAG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철강 배터리 같은 복잡한 산업 용어를 AI가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보안이 보장된 사내 환경에서만 돌아가게 설계했습니다. KB라이프 전 직원이 다 AI 코파일럿을 씁니다. KB라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전 직원 대상으로 전사 도입했어요.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이 다 AI 어시스턴트를 쓰는 거예요. 문서 처리, 회의록 작성, 일정 관리 같은 반복 업무가 대부분 자동화됐고요. 도입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 관리 교육과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로 활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현장 보고서도 AI가 씁니다. 정유, 석유화학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자료 검색과 분석,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을 AI로 자동화했어요. 현장 엔지니어들이 매번 데이터를 뒤지고 보고서를 손으로 쓰던 시간이 대폭 줄었겠죠. 여기에 파워 오토메이트, 애저, 오펀AI, 팀즈를 연결해서 지능형 워크플로우까지 만들었어요. 아모레 퍼시픽 AI가 피부 고민 상담해줍니다. AI 뷰티 카운슬러를 만들었어요. 개인 피부 타입, 고민, 라이프 스타일을 입력하면 AI가 맞춤 뷰티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뷰티 업계에서 AI를 고객 접점에 직접 배치한 케이스입니다. 한화큐셀 30분 걸리던 허가 문서 분석이 자동화.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소 허가 문서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요. 에너지 절감 효과 예측, 그리드 서비스 수익 예측도 AI가 하고요. 이 결과로 시장 출시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톡으로 병원 서비스 받는다. AI 기반 혈당 관리 솔루션. 파스타에 구글 제미나이 2.0을 탑재해서 대사질환 관리까지 서비스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챗봇 기반 병원 컨시어지 서비스 케어챗으로 환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병원 예약부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4년에는 3차 상급 종합병원에 배포하면서 실제 대형 병원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AI 쓴다는 말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되죠? 각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AI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글로벌로 눈을 돌려볼게요. AI가 실제로 매출이 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2025년 1분기에 전년 대비 33% 성장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6%포인트가 AI 서비스 수요에서 나왔습니다. 절반이 AI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는 28%, AWS는 17% 성장했고요. 이 세 회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한 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2,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324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돈을 1년에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AI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 됐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실제 기업 사례도 볼게요. 엘리 파이낸셜 미국 금융회사. 콜센터 상담원이 처리하는 모든 통화를 AI가 실시간으로 요약합니다. 매주 수만 건의 통화가 자동으로 문서화돼요. 마케팅 부문에서도 AI를 써서 캠페인 초안 작성, 시장 조사, 네이밍 같은 초기 작업을 자동화했더니 캠페인 제작 시간이 최대 3주 단축됐습니다. 허스크바나 스웨덴 제조기업. 로봇 잔디깎기, 체인톱 같은 야외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공장에 AI 팩터리 컴패니언이라는 AI 코파일럿을 도입했어요.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가 AI한테 물어보고 진단받는 거죠. 결과는 기존 대비 평균 34% 시간 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가 있어요. 에이전틱 AI라고 불리는 건데요. 단순히 답을 주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AI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성형 AI를 도입했을 때 개발자 생산성이 30% 올랐는데 에이전틱 AI를 도입하고 나서는 200% 올랐다. 30%와 200%의 차이. 제조 분야에서는 에이전틱 AI 도입 후 공정 다운타임이 40% 줄고
불량률이 15% 개선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트너는 2026년까지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40%의 AI 에이전트가 통합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지금은 5% 미만이거든요. 1년 만에 8배 늘어나는 거예요. 본론 6그럼 왜 성과를 내는 곳은 1%뿐인가?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88%가 AI를 쓴다고 하는데 왜 성과를 내는 곳은 1%에 불과할까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 도입과 활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업의 AI 도입 단계를 실제로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 이상이 지금도 기술을 탐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28%는 내부 학습 단계.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 후 확산을 모색 중인 기업이 16.9%. 실제 비즈니스에 본격 배치한 기업은 8.5%. 그리고 AI가 핵심 비즈니스를 실제로 바꿨다고 말하는 기업은 고작 2.8%예요. AI 프로그램 깔아놓고 가끔 챗GPT 써보는 게 AI 도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계에는 그것도 다 도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AI를 그냥 도구로만 씁니다. 2025년에 대다수 기업이 AI를 쓴 방식을 보면요. 일정 관리, 단순 고객 문의 대응, 문서 요약, 정형화된 반복 업무에만 씁니다. 성과는 일부 부서의 특정 업무에 한정되고 조직 전체 업무 흐름을 바꾸는 데까진 못 가요. 삼성, LG, 포스코처럼 전략적으로 AI를 어떤 문제에 붙일지 설계한 곳이랑 그냥 챗GPT 계정 만들어준 것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세 번째 이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작동하거든요. 근데 한국 I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 기업의 80%가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지연될 거라고 했어요. AI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 품질이 더 큰 병목이에요. 멋진 AI 모델을 갖다 붙여도 밑에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도 엉망입니다. 네 번째 이유, 성과를 측정하지 않아요. AI 도입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정보 제공과 신뢰성 부족이에요. 61.3%가 이걸 꼽았어요. 도구를 믿지 못하니까 온전히 활용을 못하고 결국 이거 돈 낭비 아니야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ROI를 제대로 측정하고 어디서 효과가 나는지 트래킹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결과가 88%가 쓴다는데 1%만 성과를 내는 현실입니다. 2026년 전망 CTA.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2026년은 AI 도입의 양적 경쟁이 끝나고 질적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6년을 AI가 실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포브스 코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를 잘 쓰는 선도 기업과 그냥 쓰는 척하는 기업의 격차가 이제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격차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가 생기거든요. AI를 잘 쓰는 기업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여요. 그 데이터가 다시 AI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요. 그 정교한 AI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 선순환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뒤에서 따라가는 기업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AI 계정 만들고 가끔 써보는 걸로는 안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첫째, 명확한 목표. 내가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둘째, 준비된 데이터. AI한테 먹일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해요. 셋째, 조직 전체의 변화 의지. 도구 하나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기업만이 AI를 도입한 기업이 아니라 AI로 경쟁하는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숫자로만 들으면 많이 쓰는구나로 끝날 수 있는 얘기를 실제 사례까지 뜯어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AI 어떻게 도입해야 하냐는 분들,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 구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